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나는 과수재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큰 주제는 과수의 정지전정이에요. 이 정지전정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정지전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지전정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선생님이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를 가져왔어요. 과수재배에서 우리가 과수의 모양을 다듬어 줄 필요가 있어요. 가지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가지 혹은 열매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정지전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커다란 가지를 잘라 수영의 모양을 잡는 것을 정지라 하고 세부적인 가지를 솎아주거나 잘라내는 경우를 전정이라고 하여 구분을 합니다. 형광펜으로 정지, 전정을 표시할게요. 이렇게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 미용사 선생님이 머리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발으로 머리를 자른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엄청 길었는데 단발으로 자를 때 처음부터 세세하게 자르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머리를 한 10cm 정도 댕강 자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단발머리의 길이를 세밀하게 맞춰주죠. 남자인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가 길었는데 만약에 머리를 자를 때 처음부터 세세하게 자르지 않고 먼저 댕강 잘라서 길이를 맞춘 다음에 댕강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길이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무도 커다랗게 자르는 개념이 있고 조금 더 세세하게 자르는 개념이 있어요. 이 커다랗게 자르는 개념을 정지라고 합니다. 이 정지는 큰 가지를 잘라서 전반적인 모양을 잡는 것을 말해요. 반면에 전정은 세부적으로 가지를 자르거나 아니면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를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정은 단순히 모양을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펜이 안 나오네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가 하나의 가지에서만 달린다고 생각해도 이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열매로 가려다 보니까 열매가 튼튼하게 자라지 못해요. 이럴 경우에도 이런 가지들을 제거해줘서 열매가 하나라도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목적도 있고요. 아니면 나무가 너무 약해졌는데 가지가 많아요. 뿌리가 약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무가 늙었거나 아니면은 토양이 좋지 않거나 환경적인 문제로 뿌리가 약해졌는데 가지가 너무 많으면은 얘가 먹여 살릴 그런 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시들기 시작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수재배를 앞으로 배울 건데 왜 과수재배를 배워야 할지 그런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과수재배를 배우는 목적은 결국에는 다 생산성 때문이에요. 생산성이 높아야 우리가 과일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품질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과일을 내다 팔았을 때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즉 생산성이란 과일을 크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사과가 3cm짜리가 아니라 10cm짜리 지름 10cm짜리의 사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혹은 일부러 작은 과일을 많이 달리게 사과와 반대로 과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일의 양이 중요한 그런 과일의 경우는 일부러 전정을 잘 하지 않아서
가지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병충해 방지의 목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면은 머리카락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머리카락에 막 너무 많고 덥수룩하고 관리가 안 되면 거기에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피에 무슨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무도 너무 많은 가지가 있으면은 통풍도 되지 않고 벌레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전정을 해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농장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궁극적 목적을 넘어서서 정지전정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럼 정지전정의 효과도 이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겠죠? 정지전정의 효과는 먼저 7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수형의 구성과 유지가 있습니다. 수형은 나무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수가 나무수라는 한자고 형은 형태 할 때 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의 모양을 예쁘게 혹은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의 수세, 이 수세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수세란 이것도 나무수의 형세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의 형세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자면 뭐 나무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무의 세력을 조절해준다는 것은 만약에 나무가 너무 강하게 자라서 막 하늘을 솟아오르고 있어요. 뭐 비닐하우스에서 자란다면 뭐 비닐하우스를 뚫게 생겼어요. 너무 세게 자라면 그러면은 나무를 이렇게 조금 많이 잘라주어서 나무를 좀 많이 잘라줘서 나무의 세력을 좀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나무가 너무 자라지 않을 때는 살짝 조금만 전정을 해서 나무의 세력을 유지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수광효율. 수광효율이라는 햇빛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나무가 무성하면은 나뭇잎이 많아서 좋을 거라고 광합성에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서 너무 나뭇잎이 많으면은 나뭇잎들끼리 서로서로 빛을 가려서 오히려 수광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광 효율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나무 가지를 적절히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뭇가지가 너무 많이 있으면은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들은 한정적인데 나뭇가지가 너무 많으면은 먹여 살려야 할 나뭇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과일이 튼튼하게 열리지 않아요. 이것은 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절히 나뭇가지들을 잘라줘서 과실과 꽃의 수량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해걸이라는 것도 좀 생소한 단어죠? 해걸이라는 것도 이거와 비슷한 말이에요.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들은 한정적인데 한 해에 너무 많은 과일을 맺어버리면은 그 다음 해에 과일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것을 해걸이라고 하는데 적당히 전정을 해서 나무가 한 번에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조절해주면 그 다음에도 나무가 세력을 유지해서 그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한 해는 과일이 많이 달리는데 한 해는 아예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과일이 열리지 않는 해는 손해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 손해들을 방지해 주는 것이 전홍지 전정의 효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6번도 마찬가지로 과실의 품질이 증가할 수 있고요. 병충해 방지는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너무 덥수룩하면은 그만큼 통풍도 안 되고 광도 좋지 않아서 벌레랑 병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정지 전정을 통해 나뭇가지의 수를 조절해줘서
나무가 조금 더 튼튼하고 병해충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지전정의 효과 7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정지전정이라는 큰 대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수형 만들기, 전정하기, 그리고 결과지 확보하기입니다. 이 정지전정에서 우리가 이 3가지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나무를 적절하게 정지전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원 수형 만들기에서는 나무의 모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모양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혹은 어떤 과수가 어떤 수형이 적절할지를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정하기예요. 직접 우리가 정지 전정을 해보려고 했지만 지금 계약이 늦어지면서 정지 전정을 해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전정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또 과종별로 이 화합 분화, 꽃이 피는 그런 성질 혹은 결과 습성, 과일을 맺는 성질을 알아야 전정을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일을 맺는 가지가 또 따로 있는데 모든 가지에서 과일이 열리진 않아요. 우리가 전정을 할 때 과일이 열리지 않는 가지를 잘라야 하는데 과일이 열리는 가지를 막 댕강댕강 잘랐어요. 그러면은 과일이 열리지 않겠죠? 꽃도 마찬가지로 꽃이 피는 가지를 잘라버리면은 우리가 꽃도 볼 수 없고 과일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화합 분화 특성과 결과 습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결과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일을 맺는 가지를 말해요. 이 과일을 맺는 가지를 어떻게 추려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지 전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특히 수형 만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